자, 어디? 뭔 일 있어요? 자,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 통과됐죠? 이제 분양 절차를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봤던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뭐 주민공람하고 인가여부 통보 있죠? 그것 좀 기억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이제 우리 분양에 관한 절차를 한번 쭉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절차로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의상 그린 겁니다. 거기다 써놨어. 자, 먼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나왔죠. 자, 시행계획 인가 받고 이제 고시는 따라가요. 고시는 알리는 거니까 인가고시 나오면 자, 분양 통지나 분양 공고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통지 공고라는 것은 말대로 분양 언제부터 신청받으니까 신청해라 라고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분양은 우리 뭐 재건축으로 보면 이 주택단지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아파트들이 있다. 뭐 6개동이 있다면 여기 사람들 아까 예를 들어서 500가구 있다면 분양받을 사람은 신청해라고 이제 통지 공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분양 통지 공고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이내로 나와있죠? 120일 이내 통지 공고하는 거예요. 숫자야, 숫자. 이게 또 사업시행이 나오면 120일 이내 분양 통지,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통지서가 도달되거나 했겠죠? 자, 그럼 이제 분양 신청은 언제 하죠? 여기 통지한 날로부터 또는 공고일, 통지나 공고일부터 며칠 이상, 30일 이상, 며칠 이내, 60일 이내 요 사이에 뭐라고? 분양 신청을 하라고. 여기 500가구 중에 이제 분양받을 사람은 분양 신청하면 되겠죠? 숫자 언제부터?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 자, 그러면 여기 텀이 한 30일 걸리죠? 30일 비어있잖아. 이거 왜 비어놨다고? 그렇지. 고민해서 신청하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통지 뜨자마자 분양 신청한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고민 좀 하라는 이야기야.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500에서 뭐 300명이 신청하면 나머지 200명은 뭐 해야 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려면 돈 받고 이사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고민되죠. 여러분 이사 가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일 텀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뭐라고? 분양 신청을 하라고. 대신 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렇다면은 며칠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알겠죠? 한 20일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일 범위 내기 때문에 뭐 15일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양 신청을 했어. 자, 그럼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가 작성해져? 관리 처분 계획이 작성되겠죠? 분양 신청 끝나면 약간 만드는 시간이 있겠죠. 계획을 작성하니까.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고시하면 됩니다. 알겠죠? 관리 처분 인가 고시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한 사람들은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공사 끝나면 아파트 받으면 되죠? 그럼 됐어. 자, 문제는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자, 분양 신청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제외된 사람들. 알겠죠? 신청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제외된 사람들. 자, 그럼 이자들은 어떻게 한다겠죠? 돈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돈 얼마 받을 거야? 그러니까 협의가 돼야지 그게. 알겠죠? 그래서 신청을 하는 자는 보세요. 자, 관리처분 인가고시 나오면 이제 딱 신청한 사람들 다 들어와 있어. 딱 나눠지겠죠. 이제 신청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딱 나눠질 거 아니야. 아까 300명 신청했으면 200명은 딱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신청 안 했으니까. 그럼 이자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언제부터? 그거 다 써있잖아. 다음 날 동그라미 치시고.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자, 뭐 한다고?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돼, 협의. 알겠죠? 보상을 바로 받는 게 아니고 협의가 돼야죠.
협의한단 말이 뭔 말이야, 여러분들? 보상금 얼마 줄 거냐? 언제 어떻게 줄 거냐? 협의가 돼야죠. 알겠죠? 그래서 자, 조심할 건 관리처분 인가 고시 일부터야 다음 날부터야.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시행자하고 아까 200명 있죠? 200명이 만약에 신청을 안 했다면 소유자 200명이 신청을 안 했다면은 그 200명하고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 시행자하고 협의가 돼야 돼. 협의 과정이 치열하겠죠? 그러잖아. 일단 여기 나왔으면 돈 많이 주라 할 것이고 시행자는 좀 더 덜 주려고 할 것이고. 제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여기도 이래 명칭이 그래요. 우리 4년 전에는 손실보상이라는 말 안 쓰고 현금 청사라는 말 썼어, 우리 법에서. 근데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 뭐라고? 보상협의하라고. 알겠죠? 누가고? 시행자하고. 시행자가 나서겠지. 이제 시행자가 나서가지고 협의가 시도됩니다. 알겠죠? 300명을 신청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신경 쓸 거 없어. 300명이 나중에 공사 끝나고 아파트 받으면 되니까. 제 말 알겠어요? 그럼 이제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못하거나 제외된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자들은 돈 받고 나가야 되잖아. 한번 이사 가야지,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살기 싫은 사람들이니까.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보상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요. 여기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협의에서 정한 날짜에 받고 나가면 돼. 알겠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끝나 이제. 알겠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오케이 그 금액 결정하고 그리고 그 날짜 언제 주기로 하겠죠? 그냥 맞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돈 받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끝나. 대신 이제 협의가 깨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협의가 깨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돈 문제 서로 엇갈리면 깨지는 거지. 협의가 깨지면 자, 여기 기간 만료일 90일 기간 만료일 90일 기간 만료일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자,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 이내. 자, 우리 시행자가 하는 거거든. 시행자가 재개발 같으면 수용 재결을 신청해야 되고 재건축 같으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누가라고? 시행자가. 알겠죠? 그래서 협의가 깨지면 시행자는 수용 재결 신청하고 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재개발이 뭐라고? 수용 재결 신청. 재건축이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 자, 이 차이를 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보시면 이 차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놓고 볼 때 편의상 이렇게 동그랗게 그럴게요. 이 지역이 재개발 사업구역이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구역일 수도 있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들 있고 건축물 있고 그러죠. 꼭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렇게 다 있어. 뭐 다 집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없는 집 없이 나대지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있다. 여기 소유자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 자,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만약에 사업에 동의를 안 했다. 자, 동의를 안 한 사람이 있겠죠.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다는 것은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잖아. 다 있어, 여러분. 500명이든 300명이든 있으면 반대한 사람, 그 극렬 반대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 알겠죠? 무슨 재건축이냐, 무슨 재개발이냐, 막 다 틀려. 우리들을 하면 다 재개발, 재건축하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 할 것 같죠? 사람들 다 틀리잖아. 많은 사람들 있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동의 안 하거나 반대하거나 막 그런 사람도 있어. 또 반대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또 새 확보해가지고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막 그러고 난리가 아니야. 또 찬성한다고 또 찬성한다고 또 적극 찬성한다 그러고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다 있어. 어쨌든 사람들이 모인 데는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서로 의사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봐봐. 여기 A도 동의 안 했어. 뭐 또 여기 B도 동의 안 하고 막 그랬어. 동의 안 한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시행자가 여기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협의도 안 할 것이고 뭐 무조건 난 안 판다는데 뭐 나를 죽이고 가라 그러고 있는데 제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봐. 상조 생각해봐. 여기 땅들을 확보해야지 공사 들어가지. 여기만 빼놓고 공사할 수 없잖아. 예를 들어 두 집만 반대한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두 집 빼고 공사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그럴 수가 없잖아. 알겠죠? 그럼 이 땅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은 이렇게 동의득을 안 하거나 이런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하죠? 수용을 합니다. 알겠죠? 수용하기 전에 협의를 했겠죠? 협의했어. 협의가 당연히 안 되니까 수용 절차가 들어가. 알겠죠? 수용이. 자, 대신 재건축은 수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재건축은 뭐하죠?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매도 청구. 그래서 재건축은 이야기했죠? 재건축은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또는 아까 토지 또는 건축물 딱 하나 맡고 있는 사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그럼 둘 중 하나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쫓겨난다고 했잖아.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매도 청구가 뭐죠? 팔고 나가라. 알겠죠? 팔고 나가라라고 청구 들어가, 시행자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팔고 나가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매도 청구 들어가고. 여기는 왜 수용을 못한다고? 재건축은? 아까 얘기했죠. 재건축은 공공성이 재개발보다 강해, 약해? 약하다고 했잖아. 알겠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물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일 때 매도 청구할 시간이 없잖아. 그때는 예외적으로 하는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수용 못합니다. 됐나요? 근데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 뭐라고? 수용합니다. 됐나요? 근데 이것도 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내가 다 이제 설명 또 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을 품어야 되는데 의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설명한지를 모르겠어. 질문도 안 들어오는데. 자, 아까 제가 재개발은 우리 시행 방식, 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 있었죠.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을 해, 못 해? 수용 방식 한다고 못 한다고? 아까 했잖아. 재개발은 사업 시행할 때 관리 처분 계획 방식하고 환지 방식만 된다고. 아까 여대목에서 네모 쳐갖고 아까 해드렸어. 오케이?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만 되고 환지 안 된다고 했잖아. 주거환경 개선이 다 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수용 방식을 해, 못 해? 못 하거든. 알겠죠? 근데 수용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을 한다면 전체를 다 돈 주고 쫓아내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고 단지 동의하지 않은 이쪽만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도 품어야 돼. 아까 재개발도 수용이 안 된다면 어떻게 수용해요? 그렇게 의문을 품어야 되는데 의문은 안 품어. 그냥 애워 따로 뭔지도 모르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용 방식을 취한다면 재개발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 돈 주고 다 쫓아내는 거자. 근데 재개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방식을 취할 수가 없어. 재개발은 어떤 방식만 취한다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하고 환지 방식만 시행 방식을 할 수 있어. 제 말 알겠어요? 대신 이제 동의를 않거나 이런 자들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두 개만 수용할 수 있는 거야.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한 사람들은 수용할 필요 없잖아. 제 말 알겠어요? 재건축도 동의 안 하거나 또 재건축은 재개발 틀린 게 땅이나 건축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되는 거야. 대신 수용을 한다고 못 한다고? 못 한다고. 매도 청구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수용하려면 수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토법 절차로 진행한다니까? 또 공토 절차를 공부 안 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듣고 잊어도 돼. 왜냐하면 또 수용자가 신청하려고 설명을 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듣고 잊어도 돼.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우리 공토법에 따르면 수용할 때 우리 공토법 절차,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거기 따르면 제일 먼저 사업 인정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시가 돼야 돼. 국장으로부터 사업 인정 받아가지고 고시가 돼 효력 발생해요. 사업 인정 고시 받는다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는 거야. 수용할 수 있는 뭐가 설정된다고? 권리. 이게 설정되는 게 사업 인정 고시야. 그래서 모든 수용 사용을 할 때는 국장에게 신청해서 사업 인정 처분을 받아야 돼. 국장이 고시하거든.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협의가 됩니다. 조서 작성부터 들어가죠?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는 뭐냐면 수용 사용 대상되는 목록을 작성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수용 사용은 여러분 부동산도 되지만 동산 뭐 다 걸지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대상되는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협의를 해야 돼. 협의는 누가 그죠? 시행자하고 피수용자, 수용당한 사람하고 뭘 협의하겠어요? 포상금. 알겠죠? 또 수용을 언제 들어갈 거냐? 수용의 시기. 알겠죠? 또 수용의 범위 이런 걸 전부 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필수예요. 자, 근데 협의가 안 돼. 불성립이나 불능. 그럴 때는 재결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수용 재결이거든. 이 재결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우리가 분쟁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디 가죠? 법원. 법원서 재판으로 나오는 게 뭐죠? 판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야, 그것은. 판단을. 근데 재결은 뭐냐면 분쟁이 발생할 때 행정기관이 판단해 주는 거야. 그래서 행정심판도 여러분 재결이라고 말 써. 행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판결하면 못 쓰고. 그래서 재결, 심결 이런 말이 있어. 이 전부 다 행정기관이 판단해 주는 거야.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는 거야. 어디 하냐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거 안 써도 된다니까. 이거 쓰고 올 필요 없어. 이거 외우지 말어. 시험지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거 설명하려고 수용자 시절 설명하려고 하니까 쓰지 말한 건 열심히 쓰고 쓰란 건 안 쓰고 이거 시험지 안 나온다니까. 단지 설명을 요거 수용자 신청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려고 지금 내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야. 제 말 알겠어요? 괜히 쓰고 양 늘리지 말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서울은 중앙토수위가 있고 시도 단위로 지방토수위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 토수위에다가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는 거야. 판단해 달라고. 쉽게 말해서 아까 시행자하고 여기 대상대 피수용자 있잖아. 수용당한 사람들. 피수용자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라고 해서 보상금. 시행자는 1억밖에 못 준대. 협의가 깨지겠죠. 그죠? 보상금만 놓고 본다면 또 수용의 시기 범위도 다 있어요. 근데 보상금 놓고 1억하고 10억이면 10배, 10배 차이 나니까 협의가 깨진 건 당연하지. 쉽게 봐도 5억, 7억 그러면 중간 6억 결정하면 되잖아. 그건 협의가 쉬워 그래도. 알겠죠? 근데 협의가 당연히 깨지겠죠. 그러면 누가 신청한다고? 시행자가. 이때 재결 신청 여러분 인정고시 나오고 1년 이내 해야 돼. 알겠죠? 1년 이내 협의가 완성이 되든지 협의가 깨지면 재결 신청까지 들어가면 돼. 알겠죠? 그래서 사업인정고시하고 1년 이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해버리면 1년 된 다음 날 요놈이 실효가 돼. 실효가 되면 시행자는 수용한다 못한다? 못해. 다시 또 받아야 돼. 처음부터. 알겠죠? 그래서 재결 신청까지 하면 돼요. 재결 신청은 판단해 주라고 하는 거야. 자, 쉽게 보상금만 놓고 하면 1억, 10억 협의가 안 됐잖아.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 제가 뚫어서 토수라고 썼어. 여기다 신청하면 여기서 판단해 준 게 재결이야, 재결. 그래서 판단, 예를 들어서 1억 10억이다 그러면 5억을 해라. 딱 재결 처분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행정 절차는 끝났어. 여기까지 가면. 그럼 이제 여기에 불복할 수 있잖아. 5억이면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너도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이제 여기 불복하면 그 다음에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소송 가면 1심 법원에 제기했다가 항소하면 2심,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30까지 가겠죠? 그럼 이제 기간 좀 늘어지는 거예요. 제 말 알겠습니까? 이게 수용 절차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정리할게. 자, 우리 재개발 같으면 보상 협의했잖아. 협의 깨졌죠? 똑같아. 협의 깨진 건 똑같아. 이거 협의 깨진 건 똑같잖아. 결과적으로 절차상 협의를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협의 깨졌어. 그럼 이제 뭐 한다고? 수용 재개를 신청하면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재개발은 이렇게 보상 협의,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잖아. 반대하는 사람이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깨지면 뭐라고? 깨지면 재개발 같으면 수용 재개를 신청하면 돼. 어디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다가. 그럼 여기서 재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불복하면 이제 소유자든 시행자든 소송으로 넘어가면 돼. 알겠죠? 불복하면. 불복 안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됐나요? 그럼 이제 재개발은 끝났어. 수용재개 신청이 의미하겠어요? 수용재개 신청은 누가 한다고? 시행자가 누구한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 알겠죠? 거기다 판단을 의뢰하는 재개발 신청을 한다. 됐어요? 자, 끝났고. 자, 재건축은 여러분, 재건축은 동의를 안 하거나 또 하나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그때는 수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매도 청구. 시행자가 여 사람한테 매도 청구하는 거야. 팔으라고. 자, 문제는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팔 수도 있어. 대신 이제 돈을 좀 더 달라 할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죠? 어쨌든 청구했어. 안 받아주면 이제 뭘로 가죠? 매도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똑같아, 이도. 자, 보상 예배했다는 것은 매도 청구한 거야. 알겠죠? 얼마에 좀 나가라 한 거지. 협의가 깨진 것은 안 됐다는 이야기지. 그 재건축 물러간다고 매도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소송 제기를 누가 해야 돼? 다 시행자가 하는 거야. 아쉬운 놈이 해야지. 제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 간간히 이런 거 있잖아. 여기 A인데 만약에 재건축이야. 매도 청구했어. 그런데 보통 매도 청구하면 여러분 그것도 미리 적어놓으세요. 자, 우리 매도 청구 여러분 나중에 세 군데 나오거든. 매도 청구는 세 군데 나와. 매수 청구도 세 군데 나오고. 알겠죠? 매수 청구는 지난번에 했어. 어디서? 매수 청구 했잖아. 어디서? 도시개발법에서 했어? 달나라 와 있는 느낌이네 지금. 매수 청구가 도시개발법에 나와요?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매수 청구 어디서 했어? 거기 그래 거기. 국계법에 나오잖아. 도시공개획 시설사업할 때. 기억나요? 그 시설부지에서 10년 미집행일 때 지목이 돼. 기억나요? 무슨 법에서? 국계법에서 시설사업 할 때 시설부지. 그게 문제라니까. 지목이 되는 기억날 거야. 어디 나온지는 모르고 있어. 제발 공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알겠죠? 그때 매수 청구 있었잖아. 또 농기법에 두 개 나와. 그래서 매수 청구 거기 있고. 매도 청구는 여기 도정법에서 무슨 사업에서만 나와? 재건축에서만. 재개발은 매도 청구 안 해. 수용하니까 무슨 사업에 나온다고? 재건축.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죠. 그 제일 밑에 재건축 사업 시행자 매도 청구 보인가요? 보이죠? 그래서 동의 안 하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사람 매도 청구 대상되는 거예요. 됐나요? 매도 청구할 때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써졌죠. 뭐라고? 사업 시행 경우 인가고시 나오면 30일 이내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동의 여부를 촉구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봐봐. 아까 우리 시행자 할 때 설립 동의를 안 했잖아. 그럼 인가고시 나오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너 진짜 동의 안 할래? 하고. 이해됩니까? 근데 2개월 이내에 답을 안 하면 동의 안 한 것이 된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매도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매도 청구 나오면 딱 이 두 가지 무조건 따라가세요. 자, 매도 청구는 여기 나오고 또 건축법에도 나오고 주택법에도 나오거든. 매도 청구가요. 다 세 군데 나옵니다. 나중에 또 비교 한번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비교 안 될 것이고. 자, 매도 청구 나오면 시행자가 팔으라는 이야기죠. 자, 한번 생각해봐. 시행자가 여기 A다. A한테 매도 청구했어. 팔으라고. 그럼 그냥 팔으라 그래? 얼마에 팔으라고 그래?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팔으라고 뭐 누가 팔어? 여러분 계약할 때 얼마 줄게 답이 돈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때 매도 청구는 공시지가로 할까? 그럼 뭘로 할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또 상식적으로. 감정 가격으로? 그럼 나갈까? A가? 여러분이 땅 주인이야 지금. 협의? 주변 시세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시가. 시가는 줘야지. 그래야지 팔고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남들은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돈이 얼마 받을지 모르는데. 그러잖아. 지금 분양시장 한 사람은 돈 또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 아파트 받아갖고 시가 얼마 될지 모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동의 안 했다고 해서 싸게 나가라? 그럼 누가 나가? 얼마가 기본이야? 시가, 실거래가. 알겠죠? 그리고 매도 청구하려면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협의는 해야 돼. 기본이,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매도 청구하면 두 개는 무조건 따라가세요. 건축법에도 그러고 주택부터 똑같아. 자, 매도 청구하면 뭘로 매도 청구한다고? 시가. 공시가 하면 틀려. 아, 공시가는 싼 건데 싼 걸로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어? 감정가도 시가보다는 쌀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시가로 청구한다는 것. 그냥 시가만 기억해 일단. 자, 매도 청구하면 무조건 뭐? 시가. 우리 매수 청구는 또 틀려. 괜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국계법에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이 뭐야? 국계법에서 매수 청구했다며. 그때 매수 가격 했잖아. 매수 가격이 뭐야? 그러면 틀리다고 했잖아. 그게 틀리게 나왔다고 가입표 서셨잖아. 아, 공토법이 준용된다고 했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공토법 내용은 알 필요 없다고 했잖아. 매수 가격이고, 여기는 매도할 때,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뭘로 한다고? 시가. 오케이? 자, 그럼 봐봅시다, 여러분. 시행자가 시가를 준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A가 예를 시가가 1억이라고 봐. 1억이라고. 1억 준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A가 100억을 주라 그래. 그럴 수 있잖아. 안 할 거니까. 또 A 생각은 뭐죠? 가운데네. 알바끼네. 그러니까 A 생각에는 내 땅 빼고 한번 해봐. 그런 식으로 100억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청구는 끝났죠? 소송 들어가겠지? 그럼 소송 들어가면 A가 이기까 질까? 그렇지. 상식으로 생각하면 100억을 주라고 판례가 100억 인정했겠어. 이렇게 알바끼 해가지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판례가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협상해야지. 위치는 좋잖아. 한 가운데니까. 그죠? 알바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뻗댔다가는 나중에 그냥 시가 받고 나와요. 소송 들어가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좀 더 받고 나오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알겠죠? 쉽게 말해서 1억이면 아이씨 1억 갖고 내가 가겠냐. 너 같으면은 알겠죠? 한 1억 5천원 더 튕겨봐. 5천 더 받아 50% 더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시행자가 4천, 뭐 3천, 소송이 들어가겠지. 어쨌든 시행자는 소송까지 안 가고 매도 청구해서 확보하면 되니까 좀 더 주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 조금 더 받을 수 있어도 뭐 1억짜리인데 100억 받는다. 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런 것은 전부 다 소송 가면 다 쳐. 우리 판례가 전부 다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 것은 이해 보시면 돼. 어쨌든 재건축은 동의하지 않으면 수용한다고 못한다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배일 때는 그건 당연히 상식이야. 천재지배일 때는 매도 청구할 시간이 없잖아. 그때는 수용이 가능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수용 안 됩니다. 그리고 뭘로 한다고? 매도 청구. 재개발은 뭐 한다고? 수용.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절차상에서 협의가 깨졌다는 것은 재개발이면 이제 뭘로 넘어가야 돼?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되고, 재건축 같으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 알겠죠? 그럼 이제 그 이후 절차는 이제 우리 판결 나와야 되니까 한참 걸리겠죠,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얼마 이내? 60일 이내. 까지는 하겠습니까? 됐어요? 만약에 이때 이걸 안 해버리면 시행자가 제기를 안 해. 안 해버리면 시행자는 지연 이자를 물어내야 돼.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 소유자는 돈 받을 걸 못 받은 꼴 되잖아. 알겠죠? 그럼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물어내야 돼. 최대 몇 프로야? 15% 이하입니다. 100분의 15 써놨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간마다 좀 틀려요. 알겠죠? 6개월이냐 1년이냐 또 넘어가냐 틀리는데 어쨌든 60일 경과해버리면 이자를 물어낸다고 생각하면 돼. 시행자가. 됐나요? 자, 그럼 그 절차 기억나십니까? 자, 다시 봅니다. 일반적놈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나왔죠? 그 다음에 뭐라고? 분양통지 공고할 거 아니야? 통지공고는 며칠 이내? 120일 이내. 자,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야? 인가고시일부터야? 어디 다음 날 써졌어요? 인가고시일부터야? 다음 날이야? 고시일부터 120일 이내. 됐어요? 또 통지 공고하면 통지한 날 다음 날부터 30일 이상이야? 통지한 날부터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자, 또 이때 신청을 안 하거나 못한 사람은 관리처분 인가고시일부터야? 다음 날부터야? 90일. 또 이때 협의가 안 된 사람들은 요 기간 만료일 90일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야. 알겠죠? 그때 며칠 이내? 60일 이내. 수용재개 신청하든지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 다음 날 나온 거 두 가지야. 알겠습니까? 요 앞에는 다음 날 아니야.
다음날 2개 동그라미 쳐놓으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날부터 다 진하게 쳐놨잖아요. 내가. 다음날 진하게 쳐놨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았어. 그럼 이제 뭘 작성한다고? 관리처분계획 작성하겠죠? 관리처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인가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효과가 뭐 나와있죠? 철거. 그리고 기존 건축물은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여러분 철거해야 되는데 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가고시 나온 다음에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 뭐라고?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합니다. 알겠죠? 이게 효과입니다. 자, 물론 예외적으로 미리 철거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죠? 나중에 봅니다만 예외적으로 인가가 나오기 전에 철거할 수도 있어. 쉽게 봐서 그 건물이 무너지고 있거나 또 그가 빈집인데 아침마다 핏자국이 낭자해 범죄 온상되고 있다. 뭐 그럴 때는 미리 철거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수익을 정지시킨 이유는 철거해야 되는데 살고 있으면 어떡해? 살고 있는데 밀어버려 그냥? 사용수익 못하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사용수익 할 수는 있어. 예외가 있어. 시행자가 동의해줬거나 또 돈 못 받으면 나가야 돼? 그냥 있어야 돼? 그지. 보상이 완료되지 못할 때는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예외는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됐나요? 그렇게 해보시고. 이제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주택 공급의 문제 나오겠죠? 공급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야지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주택 공급에 관한 겁니다. 거기 오른쪽에 정리해놨죠? 자, 주택 공급은 원칙이 뭐라고? 1주택 공급이야. 보인가요? 그래서 원칙이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든 몇 개 주는 게 원칙이라고? 1주택 원칙. 그럼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줄 수도 있고 3주택까지 줄 수도 있고 주택 수만큼 줄 수도 있어. 그럼 그건 다 외우지 마시고 외울 것은 딱 두 가지만 잘 보세요. 자, 거기 3주택에서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다 나오죠. 또 무슨 사업이야? 재건축이고 또 투기가열지구나 조정대상지가 아니라고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얼마까지 줄 수 있어? 3주택까지. 자, 그 밑에 과밀 억제 위치하지 않냐고 나와 있죠? 위치하지 않냐고 밑줄 치시라고. 위치하고 위치하지 않는 두 개 되게 헷갈리니까 그것만 잡으시라고. 위치하지 않냐고 재건축 사업이야. 또 투기가열지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럴 때는 주택 수만큼 공급합니다. 딱 두 개만 기억해 놓으세요. 대신 원칙이 뭐라고? 원칙은 뭐야? 1주택. 자,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세요. 자, 만약에 이 지역이 있어. 저기 있고. 자, 나눠져 있어.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이야. 자, 과밀 억제 권역이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권역이 정해지는데 과밀 억제 권역이고 이쪽은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A가 주택을 5개 갖고 있어. 5개 갖고 있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는 B가 주택을 5개 갖고 있어. 됐나요? 그럼 A, B만 놓고 보자고. 자, A는 주택 5개, 또 둘 다 5개씩 갖고 있네, 집을. 자, 그리고 여기서 무슨 사업이 해야 돼? 재건축 사업이야 되고. 또, 요 지역은 투기가열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지구도 아니어야 돼.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A는 몇 개 받는 거야, 주택을? 5개 갖고 있는데 몇 개 받아? 아까 봤잖아. 과밀억제 위치하고. 그럼 몇 개 받아? 3개까지 받는 거야. 무슨 말겠어요? 그럼 B는 과밀억제에 위치하지 않고 있죠. 그 재건축이죠. 투기할지가 아니죠. 그러면 몇 개? 갖고 있는 게 5개니까 5개까지 받는 거야. 그만 알겠습니까? 자, 근데 봐봐 그러면 하나 조심할 거. 자, 똑같은데 만약에 과밀억제가 위치하고 다 똑같아. 근데 재개발 사업이야. 자, 재개발 사업이라고 붙어버리면 A는 몇 개 받아? B는 몇 개 받고? 응? 1개씩 받아. 이게 다 충족될 때만 3개, 5개니까. 아닌 건 전부 다 물러가야 돼. 1주택이니까. 알겠죠? 재개발 들어봤는데 또 이게 만 투기가열지구야. 투기가열지구에 해당돼. 그러면 똑같이 A든 B든 몇 개씩 받아? 1개씩 받는 거야. 그러면
3개나 주택 수막권 받으려면 요건이 뭐라고? 자, 3개 받을 때는 3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과밀업조근에 위치하고 무슨 사업해야 돼? 재건축해야 되고 투기나 조정력이 아니어야 돼. 또 주택 수막권 받으려면 과밀업조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과밀업조가 아닌데야. 그리고 무슨 사업해야 돼? 재건축이고 또 투기나 조정력이 아니어야 돼. 그럴 때 주택 수막권 받는 거예요. 됐죠? 그럼 재개발이 붙거나 투기갈증부터 오르면 전부 다 한 개씩 받는 거야. 이건 예배니까. 예배가 적용 안 되면 다 뭘로 가죠? 원칙으로 가니까. 그렇지 않좀 하겠습니까? 그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다른 거 보지 말고. 됐나요? 일단 원칙은 1주택이야. 3주택까지 받는 경우하고 주택 수막권 받는 경우에서 과밀업적 위치하냐 위치하지 않느냐 그것도 다 구별하시고 재건축 사업은 똑같죠? 그리고 투기가일주나 조정되는지 아니어야 돼요. 자, 그 3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고요. 이제 철거하고 나서 공사 들어가서 준공인가 나오죠? 준공인가 누가 한다고? 시장군수. 그래서 공사 끝났다 고시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밑에 공사하려고 지나서 그 절차 일단 무시하고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취득은 언제 한다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청산 등기 들어가죠? 자, 등기는 신청 촉탁에 들 거 아니야? 언제 한다고? 지체 없이. 우리 개발법에서는 14일.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어.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도계법에서는 14일 이내 들어가고 도정법에서는 지체 없이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나오죠? 분할징수, 분할교부 가능하고요. 소멸시효 보이죠? 5년인데 조심할 거. 이전 고시 1부터 5년이야? 다음 날부터야? 다음 날 동그라미. 알겠죠? 다음 날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 다 이것만 정리하면 이제 수업 끝나네. 다음 날 나온 게 4개 있죠? 4군데 나오잖아. 다 다음 날 아니고 다음 날 나온 게 4개. 순서 상관없으니까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언제 취득해?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또 두 번째 청산금 소멸시효 기산점이죠.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 다음 날이야? 쓸 것 없어. 다 저기 나와 있잖아. 알겠죠? 자, 세 번째는 아까 봤던 거. 자, 우리 분양 신청을 안 했다. 신청을 안 하거나 못 했죠. 그때는 손실보상 협의한다겠죠? 소멸협의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얼마 이내? 90일 이내. 뭐 한다고? 보상협의. 여기 있잖아. 아까 했잖아. 좋네. 보상협의. 자, 또 여기까지 써줘야 돼. 보상협의. 자, 또 한 가지. 일단 협의가 깨지면 기간 만료일 그 90일 만료일 언제?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 하라고? 수용제가 신청하든지 매도청구 수용제기해라. 다음 날 나온 거 4가지밖에 없죠? 전부 다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이. 됐나요? 나머지 다음 날 안 나와? 다음 날 나온 것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정리됩니까? 네. 자세들이 영 아니다 이거 지금. 정리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딱 외우세요.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머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분양통지 공고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1부터야 다음 날부터야? 분양통지 공고는 그냥 사업시행 인가 고시 1부터라니까. 다음 날 나온 건 안 나와 있잖아. 알겠어요? 그것만 받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도정법은 다 정리 끝났습니다. 한 장만이라도 잘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좀 불만이 자세들이 아니야, 아직은. 뭔가 좀 다급하고 좀 절실한 맛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얼른 끝나라 생각만 하고 있고, 큰일 났네, 이거. 열심히 좀 합시다. 알겠죠? 명절 때 시간 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어쨌든 명절은 잘 보내시고, 우리 수요일 날 안 걸리니까 다행이죠? 다음 주에는 이제 건축법 가지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한 장째 나갈 거니까 그거라도 정확히 하세요. 자,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